마마, 피가 멈추질 않사옵니다. 대궐산실 촛불이 흔들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원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연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급히 지혈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죠. 이주는 연옥의 식어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호가 눈을 떼라. 제발.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비마마는 최고의 약재를 모두 가져오라 명했지만 연옥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 멀리 한양 제일의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왕비가 될 팔자이나 두 번 죽을 운명.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연옥은 이 고비를 넘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 북촌 작은 기와집, 밤이 깊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연옥은 등잔불 아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23의 나이 양반가 서녀로 태어났으나 지금은 침선일로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6달 전 아버지가 급사하시면서 남긴 빚 300냥이 이 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이제 남은 가족은 12살 남동생 연재뿐이었죠. 누나, 또 밤을 새우시게요? 연재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연옥은 미소 지으며 동생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연재야. 누나는 안 졸리니 넌 자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일 또다시 찾아올 채권자 강판돌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죠. 연옥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옥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 한 마를 사야 했고 침선 일감을 맡긴 포목전 주인을 만나야 했죠.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등을 내리쬐었습니다. 연옥이 쌀가게 앞을 지나는데 앞에서 노파 한 분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폭탄에 쓰러진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탈이라도 나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연옥은 주저없이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수건으로 노파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장수에게서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입에 적셔드렸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죠. 노파는 연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가씨, 이 손. 노파는 자신을 한양 제일의 무당 박단골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옥의 손을 잡는 순간 강렬한 신기를 느꼈다고 했죠. 박단골은 연옥을 빤히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박단골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왕비의 기운이 보이는구려. 연옥은 어이없다는 듯 쓸쓸히 웃었습니다. 당장 내일 비톡촉에 시달릴 처지인데 왕비라니요. 어르신, 농담이 심하십니다. 아니야. 분명 왕비의 상의로 돼. 박단골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 죽을 운명도 함께 보이는구나. 이는 하늘이 정한 시험이니라. 연옥은 박단골을 그늘진 곳으로 모시고 가까운 주막에서 미음 한 그릇을 사드렸습니다. 박단골은 연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아가씨. 큰 운명은 큰 시련을 부르는 법이니. 연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장터를 나섰습니다. 왕비의 운명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채권자 강판돌이 하수인 둘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강판돌은 비쩍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내였죠. 연옥 아가씨, 오늘은 또 무슨 핑계를 대실 건가? 판돌 나으리 사흘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반드시. 사흘? 이미 석 달을 기다렸네. 더는 못 기다려. 강판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300냥을 갚지 못하면 아가씨를 김진사 댁으로 넘기겠네. 김진사 어르신께서 아가씨를 첩으로 들이시겠다니 빚은 탕감해주마. 연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진사라면 65의 노인이 아니던가요? 그럴 순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사흘이야. 300냥 아니면 김진사 댁이니 아가씨가 선택하시게. 강판돌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연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0냥 사흘 안에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재가 누나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연옥은 애써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걱정 마라, 연재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으나 연옥의 마음은 칠흑 같았습니다. 과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밤 연옥은 잠들지 못하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인적이 끊긴 시각이었죠. 갑자기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연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검은 옷에 사내 셋이 한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쫓기는 남자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남자가 연옥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연옥의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옥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안방으로 드십시오. 어서요. 연옥이 남자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곧바로 검은 옷의 자객들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계집, 방금 사내 하나가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우두머리 자객이 칼을 빼들며 위협했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자객이 집안을 둘러보려 하자 연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밤중에 여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다니 이게 무슨 행패이옵니까? 연옥의 당당한 태도에 자객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른 자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뒷담 너머로 넘어간 흔적이 있다. 우두머리 자객이 혀를 찼습니다. 치, 놓쳤군. 자객들이 급히 뒷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0 가까운 나이 준수한 용모에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연옥은 깨끗한 천을 가져와 남자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지만 능숙했죠. 고맙다. 남자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타고난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내 이름은 연옥이라 하옵니다. 연옥. 남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음미하듯이 나는 이준이라 한다. 연옥은 상처를 다 감싸고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이준은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은혜라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연옥의 대답에 이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여인이라니. 게다가 자객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죠. 내가 사는 곳이 여기냐?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사옵니다. 이주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으나 깔끔하게 정돈된 집, 한쪽 구석에 쌓인 침선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힘든 처지로구나. 괜찮사옵니다. 제 손으로 버는 것이니까요. 연옥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이 여인이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계가 느껴졌죠. 밖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가야겠구나.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셨는데 괜찮다. 이 정도는 문제없다. 이준이 문 앞에서 연옥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오겠다. 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연옥아. 그렇게 말하고 이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옥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말투며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죠. 사흘 뒤면 강판돌이 다시 올 것이고 300냥을 마련할 방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연옥은 한숨을 쉬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연옥은 여전히 300냥을 마련하지 못했고 강판돌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었죠. 연옥은 절박한 마음으로 침선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옥이 문을 열자 평복을 입은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많이 나아 보였죠. 나으리, 상처가 많이 나았다. 내 덕분이다. 이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옥은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아, 예. 물론이옵니다. 이준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옥은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저번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하라. 아니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이주는 연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 여인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곱구나. 이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요즘 무슨 일을 하느냐? 침선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양반댁 옷이나 이불을 짓는 일이지요. 솜씨가 좋겠구나. 그저 손에 익은 일일 뿐이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연옥은 이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격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높은 신부님이 분명했지만 자신을 대할 때는 무례하지 않았죠. 내 아우는 몇 살이냐? 12살이옵니다. 아직 어려 글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6달 전이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석 달 전에. 연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괜찮사옵니다. 제가 연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연옥이 애써 웃었습니다. 이주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슬픔을 견디면서도 동생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는 이 여인이. 그날 이후 이주는 자주 연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씩 평복을 입고 조용히 찾아와서는
연옥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과 연옥은 집 근처 언덕에 앉아 한양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연옥아, 예, 나으리. 나를 그냥 이준이라 불러도 좋다. 연옥이 놀란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순 없사옵니다. 나으리께서는 분명 높으신 분이실 텐데. 신분은 중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냥 이준이고 너는 연옥이다. 이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연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으리, 시집갈 생각은 없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옥이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나이까? 나는 어떠냐? 이준이 조심스럽게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대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 연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지금 이 마음만은 진짜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옥을 기다린 것은 강판돌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내일까지 30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연옥을 김진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죠. 연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연옥은 연재를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였죠. 누님, 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며칠만 삼촌 댁에 있거라. 누이가 곧 데리러 갈게. 하지만 연재야, 내 말 들어라. 응? 연옥이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연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옥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한밤중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진사의 하인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연옥 아가씨, 순순히 따라오시지요. 우두머리 정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연옥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장정 5을 상대할 수는 없었죠. 정서방이 연옥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야, 쓸데없이 버둥대지 마시오. 김진사 어르신께서 기다리시니. 하인들이 연옥을 포박했습니다. 연옥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가마에 실렸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가마는 김진사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연옥은 가마 안에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 나으리. 연옥은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지만 연옥의 눈에는 감옥처럼 보였죠. 하인들이 연옥을 별채로 끌고 갔습니다. 별채 방 안에 던져진 연옥은 몸에 묶인 끈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끈은 너무 단단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65의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굽은 허리, 탁한 눈빛의 노인이었습니다. 허허, 소문대로 단아한 얼굴이로군. 김진사가 연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복에 거역하지 말게나. 내 첩이 되면 편히 살 수 있다. 금은 보화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싫습니다.
저는 절대 대감마님의 첩이 될 수 없나이다. 연옥의 단호한 거절에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허, 고집이 세구나. 좋소. 며칠 굶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김진사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계집의 버릇을 고쳐놓아라. 단 얼굴에 상처는 내지 말고. 하인들이 연옥을 끌어냈습니다. 별채 뒤편 창고 같은 곳으로. 그날부터 연옥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옥은 제대로 물도 밥도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인들이 와서 김진사의 첩이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연옥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때마다 매질이 이어졌죠. 제 몸은 제 것이옵니다. 연옥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연옥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죠.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연옥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이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 연재를. 미안하구나, 연재야. 누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왕명이시다. 금군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왕명이라니요. 그날 아침 이주는 연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궁궐일로 바빠오지 못했던 터였죠.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주변을 살피는데 친척집에서 돌아온 연재와 마주쳤습니다. 연재는 멍든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연재는 이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누이를 찾아오던 그 사람이었죠. 내 누이는 어디 있느냐? 누이가 어젯밤에 김진사댁 하인들한테 끌려갔어요. 제가 말렸는데 저를 때렸어요. 연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가 누구냐? 빚 때문에 300냥을 못 갚아서 김진사가 누나를 첩으로 데려간다고. 이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즉시 대궐로 돌아가 호위내관 박공을 불렀습니다. 박공, 김진사라는 자가 누구냐? 전 병조판서 김응서의 조카로 아옵니다. 한양에 전답을 많이 가진 부호이옵니다. 그자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박공은 밤새 김진사를 조사했습니다. 새벽녘 박공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김진사는 여염집 처자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은 전력이 여러 건이옵니다. 또한 소작인들에게 불법 고리대를 놓았고 관가에 뇌물을 바친 정황도 있사옵니다. 충분하다. 이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금군을 이끌고 당장 김진사 집을 쳐라. 김진사를 잡아들이고 연옥을 찾아라. 연옥 낭자 말이옵니까? 내 사람이다.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 어서 가거라. 금군들이 김진사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박공이 왕명을 선포했죠. 왕명이시다. 김진사는 당장 나와 무릎 꿇어라. 김진사가 황급히 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입 닫혀라. 여염집 처자를 강제로 첩삼은 죄, 불법 고리대의 죄, 관가 뇌물의 죄. 죄목이 가득하구나. 이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고? 연옥은 어디 있느냐?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군들이 저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하, 별채 뒤편에서 여인을 발견했사옵니다. 이준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연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의식을 잃은 채였죠. 연옥아. 이준이 연옥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연옥아, 정신 차려라. 나다 이준이다.
연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꿈일까요? 나으리, 마마. 연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준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위의 금군들 모두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마마께서 어찌 말하지 마라. 이제 괜찮다. 내가 왔다. 이준이 연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사는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이준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죄가 명백하거든 엄벌하겠다. 이준은 연옥을 아는 채 저택을 나섰습니다. 대궐 안별궁으로 향했죠. 최고의 어이들이 불려왔습니다. 연옥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다렸습니다. 이준은 밤새 연옥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연옥이 깨어났습니다.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마, 깨어났구나. 이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연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가 전하이신 줄 몰랐나이다. 그것이 중요하냐? 너는 나에게 그냥 연옥이다. 이준이 연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연옥아, 내 곁에 있어다오. 내가 원한다면 후궁으로 드리겠다. 전하, 소녀는 미천한 몸이옵니다. 신분 따위 중요치 않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시는 내가 아프지 않도록. 연옥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의 손을 꼭 쥐었죠.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옥은 별궁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이준은 자주 찾아와 그녀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대궐 안팎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천한 계집을 별궁에 들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중전 민 씨는 측근 상궁 김 씨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주상께서 여인을 별궁에? 중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주상의 총애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중전이었죠. 그 계집이 누구냐? 연옥이라는 이름의 망한 양반 가문 출신이라 하옵니다. 마마. 중전이 찻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천한 것이 감히. 중전은 곧바로 친정아버지 영의정 민태서를 찾아갔습니다. 민태서는 대궐 밖 사저에서 중전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주상께서 천한 계집에게 빠지셨사옵니다. 진정하거라, 민아. 그까짓 것 문제될 것 없다. 민태서가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궁중에는 늘 후궁이 있는 법이다. 주상께서 총애하시는 척하다가도 곧 실증을 내실 것이다. 하오나 제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민태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보아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모여 왕의 후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영의정 민태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중전마마와의 사이에서 아직 원자를 두지 못하셨사옵니다. 후궁 간택을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좌의정 김원영이 반박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주상께서 이미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들이심이 옳지 않겠사옵니까? 좌의정 대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간택 절차도 없이 천한 계집을 후궁으로 드린다는 말이옵니까?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은 중전파와 왕파로 나뉘어 대립했죠. 이준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가 이준을 불렀습니다. 전하, 연옥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어마마마께서 연옥을 보시겠다고요? 그래. 내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대비마마는 연옥을 불러 만났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비마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소인 연옥, 대비마마께 문안 올리옵니다. 대비마마는 연옥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맑은 인상, 단정한 몸가짐이었죠. 고개를 들어보거라. 연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와 눈이 마주쳤죠. 내가 전하의 마음을 얻었구나. 송구하옵니다, 마마. 송구할 것 없다. 전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비마마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궁궐은 험한 곳이니라. 중전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소녀,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좋다. 총명한 아이로구나. 너를 지지하마. 대비마마는 이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전하, 연옥을 정식 후궁으로 들이십시오. 간택 절차를 거쳐 떳떳하게 말이옵니다. 하오나 어마마마 중전파의 반발이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좌의정 김원영도 전하 편이다. 외척을 견제하려면 지금이 기회이니라.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뒤 연옥은 정식 후궁 간택을 거쳐 수건연시로 입궁했습니다. 중전민 씨는 경악과 분노로 떨었습니다. 입궁식 날 연옥은 궁궐 복장을 입고 정전에 섰습니다. 이준이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불안했습니다. 중전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다른 후궁들의 질투 어린 눈빛도 보였죠. 그날 밤 이준이 연옥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전하께서 계시니 견딜 수 있사옵니다. 이준이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한다. 소첩은 전하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궁궐 어딘가에서 중전민 씨가 조기인과 수계윤 씨를 불러 모았습니다. 저 계집을 그냥 둘 수 없다. 방법을 찾아라. 세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옥은 이준의 총애 속에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대비마마의 보호와 좌의정 김원영의 지지가 있었기에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중전파의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기인은 연옥의 처소에 배치된 상궁 중 하나를 회유했습니다. 내가 수건의 일거수일투족을 본궁에게 보고하거라. 그러면 후한상을 내리마. 상궁 박씨는 돈에 눈이 어두워 조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옥은 후궁들의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중전이 주최하는 달회회였죠. 연옥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후원 정자에 후궁들이 모였습니다. 중전민 씨, 조기인, 수계윤 씨, 그리고 연옥까지 네 사람이었습니다. 수건, 궁중 생활이 어떠하냐? 중전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마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오늘은 편히 차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상궁이 차를 따랐습니다. 네 사람 모두에게 찻잔이 돌아갔죠. 연옥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좋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조기인과 수계윤 씨가 먼저 차를 마셨습니다. 중전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연옥 차례였습니다. 연옥이 찻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대비마마가 보낸 상궁 최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대비마마께서 수건을 급히 부르시옵니다. 연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옵니까? 예, 지금 당장이라 하셨사옵니다. 중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비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다시 보자꾸나.
연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전께 인사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연옥이 정자를 나서는데 상궁 최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건마마, 그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대비마마께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시며 수건마마를 급히 부르라 하셨사옵니다. 연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차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비마마의 처소에 도착한 연옥은 무릎 꿇고 인사했습니다. 마마, 부르셨나이다. 연옥아,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중전이 너를 해치려 한다는 정황이 있었느니라. 감사옵니다, 마마. 대비마마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이 궁궐에서는 방심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느니라. 그날 밤 이준이 연옥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연옥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냐? 연옥은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전이 감히.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지켜주셨나이다. 이준이 연옥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 험한 곳으로 데려왔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옵니다. 이준은 연옥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옥이 후원을 산책하던 중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연옥을 밀쳤습니다. 아! 연옥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깊었습니다. 연옥은 헤엄을 칠 줄 몰랐죠. 살려주십시오. 연옥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죠.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이준이 연옥의 비명을 들었던 것이죠. 이준이 연옥을 안아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옥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연옥아, 정신 차려라. 이준이 연옥의 등을 두드리자 연옥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죠. 전하,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주변의 상궁들과 내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누가 수건을 밀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발뺌했죠. 대비마마가 이준을 불렀습니다. 전하, 중전을 지금 처벌하면 외척 세력과 전면전이 벌어지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하오나 어마마마, 연옥이 또다시 위험해. 연옥을 한양 밖 별궁으로 옮기십시오.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준은 고민 끝에 대비마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옥은 한양 밖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렀죠. 이준은 자주 찾아와 연옥을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소첩은 전하만 믿사옵니다. 연옥은 이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옥은 한양 밖 별궁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강해졌습니다. 대비마마가 보낸 상궁들로부터 궁중 정치와 처신법을 배웠죠. 어느 날 대비마마가 별궁을 찾아왔습니다. 연옥은 황급히 나가 맞이했습니다. 마마, 어찌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연옥아, 이제 대궐로 돌아갈 때가 되었느니라. 대비마마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을 건드릴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 정식으로 후궁 간택을 다시 거쳐 떳떳하게 입궁하거라.
소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사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본궁도 너를 지킬 것이다. 연옥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마마. 보름 뒤 연옥은 정식 간택을 거쳐 다시 입궁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건이 아닌 수계 연시로 품계가 올랐죠. 입궁식을 마친 연옥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는데 이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대궐이었고 주위에 상궁들이 있었으니까요. 전하, 문안 올리옵니다. 연옥이 무릎 꿇자 이준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상궁들이 물러나자 이준이 연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 소첩도 전하를 그리워했나이다. 이준이 연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이 보였죠. 많이 강해졌구나. 전하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거늘 내가 나를 지킨다니. 서로 지키는 것이옵니다, 전하.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옥은 이준의 총애 속에 안정적으로 지냈습니다. 좌의정 김원영과 영돈영 부사 이판서가 공개적으로 연옥을 지지했고 대비마마의 보호도 단단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옥은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이를 불러 진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수기마마. 태기가 있으시옵니다. 연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라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석 달은 되었사옵니다. 연옥은 곧바로 이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연옥아, 정말이냐? 예, 전하. 소첩이 전하의 아이를. 이준이 연옥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옥은 곧 불안해졌습니다. 중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과연 그날 밤 중전민 씨는 조기인과 수계 윤 씨를 불렀습니다. 저 계집이 임신을 했다니 절대 아이를 낳게 둘 수 없다. 중전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마마, 소첩이 방법을 찾겠나이다. 조기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절대로. 명심하겠나이다. 조기인은 연옥의 처소에 있는 상궁 박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기의 음식에 이것을 조금씩 타라. 단번에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조기인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홍하였습니다. 유산을 유도하는 약재였죠. 상궁 박 씨가 주저했습니다. 하오나 귀인마마,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셈이냐? 아니면 내 비밀을 수기에게 알릴까? 상궁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옥의 음식에 홍화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라 맛으로는 알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연옥은 배가 가끔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연옥이 후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연옥이 쓰러졌습니다. 옷자락에 피가 묻어났죠. 수기마마. 상궁 최 씨가 달려와 연옥을 부축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서. 연옥은 처소로 옮겨졌고 어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연옥아, 정신 차려라. 전하. 아기가.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중의 태아가 위독하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라. 어이가 온갖 약을 쓰며 밤새 연옥을 돌보았습니다. 이준은 연옥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녘 연옥의 출혈이 멎었습니다. 어이가 다시 진맥을 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옵니다. 이준과 연옥 모두 안도했습니다. 대비마마가 급히 달려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옥아, 괜찮으냐? 죄송하옵니다, 마마. 소첩이 조심하지 못해. 내 잘못이 아니니라. 대비마마가 이준을 불렀습니다. 전하, 연옥의 음식과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옥의 처소를 샅샅이 뒤진 결과 상궁 박 씨의 방에서 홍화 주머니가 발견되었죠. 이것은 소인이 한 것이 아니옵니다. 상궁 박 씨가 발뺌했지만 국문 끝에 조기인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조기인 마마께서 수기마마의 음식에 타라고.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기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조기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중전의 명을 받았다고 실토했죠. 중전마마께서 아이를 없애라 하셨나이다. 이준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마마가 말렸습니다. 전하,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조기인만 처벌하시고 중전은 아직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오나 어마마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중전이 직접 손을 쓸 때까지. 이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기인은 사약을 받았고 상궁 박 씨는 곤장을 맞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연옥은 한 달간 처소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준이 매일 찾아와 그녀를 위로했죠.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내가 너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계셔서 소첩과 아이가 무사한 것이옵니다. 연옥이 이준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렸습니다. 이준은 그 따뜻함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왕비로 만들겠다. 소첩은 전하의 마음만 있으면 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옥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 이제 출산이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중전 민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조기인이 처형당한 뒤 직접 손쓰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수계 윤씨, 예, 마마.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중전이 수계 윤씨를 불렀습니다. 소첩이 무엇을 하오리까? 산파를 매수하라. 출산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수계 윤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궐에서 출산을 돕는 산파는 박씨라는 노파였습니다. 60살의 박산파는 30년간 궁중 출산을 도와온 베테랑이었죠. 수계 윤씨가 박산파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박산파, 이 금이 보이느냐? 수계 윤씨가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박산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수계 연씨가 출산할 때 아이든 산모든 하나는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 금이 내 것이다. 박산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금이 너무 컸죠.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알겠나이다. 중전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또 다른 계략을 꾸몄죠. 며칠 뒤 중전이 연옥을 후원 정자로 초대했습니다. 연옥은 대비마마와 상의했습니다. 마마, 중전마마께서 차를 함께 하자 하시는데 위험할 것이니라.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다. 대비마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궁 최 씨를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절대 중전이 권하는 것을 먹지 마라. 명심하겠나이다. 연옥이 후원 정자에 도착하니 중전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숙에 오셨구려. 마마께 문안 올리옵니다. 연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느렸죠. 출산이 고질하지? 옥체는 편안하냐? 마마의 은혜로 편안하옵니다. 중전이 차를 따랐습니다. 이 차를 드시게. 산모에게 좋은 약재를 넣었느니라. 연옥은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마 감사옵니다만 소첩은 어이께서 다른 것은 먹지 말라 하셨나이다.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봉궁이 권하는 차를 거절하는 게냐? 송구하옵니다, 마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상궁 최 씨가 나섰습니다. 마마, 수기 마마께서는 어이의 지시를 따라야 하옵니다. 마마께서도 아시지 않으시옵니까? 중전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몸조리 잘하거라. 감사옵니다, 마마. 연옥이 정자를 나서려는 순간 중전이 다시 말했습니다. 참, 내 남동생 연재가 잘 지내고 있다지? 연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 마마. 과거 준비를 한다던데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구나. 중전의 목소리에 으름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옥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동생을 건드리겠다는 뜻이었죠. 연옥이 처소로 돌아와 이준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연재를. 걱정 마라. 내가 연재를 보호하마. 당장 대궐 안으로 들여 내 곁에 두겠다. 이준은 즉시 연재를 불러들였습니다. 15이 된 연재는 의젓하게 자라 있었죠. 전하, 황송하옵니다. 연재야, 내 누이를 위해 당분간 대궐에 머물거라. 예, 전하. 연재는 이준의 서재에서 글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이준은 친아들처럼 연재를 돌봤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옥의 임신이 9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죠. 대비마마가 연옥을 불렀습니다. 연옥아, 두렵지 않으냐? 두렵사옵니다, 마마. 하오나 아이를 만날 생각에 기쁘기도 하옵니다. 그래, 너는 강한 아이니라. 반드시 무사히 아이를 낳을 것이다. 대비마마가 연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마, 혹시 소첩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런 말하지 마라. 아이만은, 부디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연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비마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속한다. 내가 내 아이를 지키마. 이준도 연옥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연옥아, 무서우냐? 전하와 아이를 생각하면 용기가 나옵니다. 연옥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거라. 나와 아이가 함께 있을 내가 필요하다. 예, 전하.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두 사람은 긴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며칠 뒤 연옥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마, 진통이 시작되었나이다. 상궁 최 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궐 안산실이 준비되었고 박산파와 보조 산파들이 대기했습니다. 연옥이 산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죠. 으윽. 연옥이 신음했습니다. 박산파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힘을 주셔야 하옵니다. 연옥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준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사옵니다. 박공공이 말렸지만 이준은 산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5시즌이 지났습니다. 으아! 연옥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이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원자이십니다. 원자를 낳으셨나이다. 상궁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순간 박산파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원자의 목을 조르려 했죠. 상궁 최 씨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상궁 최 씨가 박산파를 밀쳐냈습니다. 박산파의 손에서 원자가 빠져나왔죠. 역적이로다. 금군을 불러라. 금군들이 달려와 박산파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옥에게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마마, 피가 멈추질 않사옵니다. 보조산파가 급히 지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이준이 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연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준을 보았습니다. 전하, 아이는 무사하다. 건강한 원자다. 다행이옵니다. 연옥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죠. 연옥아, 눈을 떠라.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이준이 연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최고의 약재를 쓰며 지혈을 시도했죠. 대비마마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박단골 무당도 불려왔습니다. 박단골이 연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고비로구나. 살릴 수 있느냐?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의 뜻에 달렸나이다. 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혼을 붙드는 것뿐. 박단골이 급히 굿을 시작했습니다. 어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옥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준은 연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옥아,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우리 아이도 있지 않느냐? 제발.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옥의 출혈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피가 멈추고 있사옵니다. 어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단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나셨구려. 두 번의 죽음을 모두 넘으셨나이다. 연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하, 연옥아. 이준이 연옥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무사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소첩. 아이가 보고 싶사옵니다. 상궁이 원자를 데려왔습니다. 건강하게 울고 있는 아이였죠. 연옥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 이준도 아내와 아들을 함께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산파를 국문한 결과 숙의 윤 씨의 사주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숙의 윤 씨는 중전의 명을 받았다고 자백했죠. 이번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원자 살해 시도, 왕자비 살해 미수. 이준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중전 민 씨를 패출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민태서가 반발했지만 죄가 명백했습니다. 중전 민 씨는 패출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숙의 윤 씨와 박산파는 사약을 받았죠. 민태서는 사직하고 영남으로 귀양 갔습니다. 중전파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옥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원자는 건강하게 자라 돌을 맞이했죠. 조정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전의 자리가 비어 있사옵니다. 숙의 연씨를 중전으로 책봉하소서. 좌의정 김원영이 앞장섰고 대부분의 대신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준이 대비마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마마마 연옥을 왕비로 삼고자 하옵니다. 그리하거라. 그 아이는 좋은 왕비가 될 것이니라. 드디어 연옥의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연옥이 정전에 섰습니다. 숙의 연씨를 왕비로 책봉하노라. 이준의 선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옥이 깊이 절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왕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책봉식이 끝난 뒤 박단골 무당이 대궐을 찾아왔습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단골 할머니. 연옥이 박단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죽음을 넘어 왕비가 되셨나이다. 이는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나이다. 할머니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믿지 못했나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옵니다. 마마께서 강하셨기에 이루신 것이지요. 박단골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옥은 자애롭고 총명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과 여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죠. 동생 연재는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가 되었습니다. 누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소녀는 이제 든든한 신하로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연옥과 이주는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원자가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녔죠.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연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행복하옵니까? 당연하지. 너와 아이가 있으니. 이준이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역시 행복하옵니다. 전하께서 계시기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원자도 까르르 웃었죠. 연옥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가난한 처녀 시절, 김진사에게 끌려가 죽을 뻔했던 날들, 중전의 모함으로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마,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그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이준이 연옥을 안았습니다. 나도 그렇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봄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었죠. 왕비가 될 팔자를 타고났지만 두 번 죽을 운명이었던 연옥. 그녀는 결국 운명을 이겨냈습니다.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의지로. 대궐 처마 끝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종소리였습니다. 연옥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